안녕하십니까,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히토리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2018년도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 히토리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반도체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히토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토류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수익을 좀 창출해내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2013년도, 그러니까 23년도 12월 27일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범용 반도체 규제에 중국은 히토류로 맞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지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미국은 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혹은 더 벌리기 위해서 계속 반도체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중국은 무기화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마땅치 않으니까 히토류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든 이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광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희귀 광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히토류는 사실 희귀 광물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데 여전히 중국이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환경 오염 때문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 관련도 높은 기업들 미중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대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죠. 그래서 미중 분쟁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이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저께 나왔었던 뉴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로 가치 사슬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연구 자석에 대한 제조 기술을 또다시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연구 자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생산할 때 이 연구 자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환경 오염, 채상성 악화 등의 문제로 이런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그만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흙처럼 생겼는데, 그것들을 분리해서 추출을 해내려면 이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도 그만뒀다가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변 땅이 다 죽어가 버리니까 미국이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선진국들이 섣불리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다른 나라에서 환경 오염 때문에 시작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리가 정말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네오디뮴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네오디뮴. 네오디뮴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전기차 모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자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페라이트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페라이트가 이제 네오디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네오디뮴 자석이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 나와 있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부품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유니온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테슬라가 뭐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부터는 삼화전자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TV 만화에도 히토류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왜곡, 과거에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교과서에 장난질을 치는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만화 어린이들이 접하는 만화에 히토류를 넣어 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히토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들 머릿속에도 세뇌를 하고 우리의 이 히토류는 굉장한 자원이고 여러 이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좀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히토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자란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이 히토류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 뭐 1, 2년 후, 뭐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화전자, 이전에 이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금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어, 최근에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전에 나왔었던 거래량을 좀 뛰어넘는 거래량이 만들어졌고 자,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꼬리 달리고 지금 이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간을 돌파하고 5천원 상단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그게 아니죠. 음, 그래서 먼저 뭐 유니온 머티리얼 정도로 좀 보고 가면 이것도 뭐 페라이트 관련주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 히토류 관련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막 올라오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직 거래량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깨끗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짧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지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회사 이 GCM을 통해서 네오디뮴 금속을 제조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출 규제 뭐 기술 수출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들어가는 게 이 네오디뮴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2,000원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하방 경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막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 이제 막 상승 구간으로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지금 2,3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로 우리가
지지 구간 테스트 확인하고 다시금 2,500원 이상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거기서 거래량이 더 실려준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대 BNG 스틸 보도록 할게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도 심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네오디뮴을 좀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BNG 스틸 자체가 만드는 건 아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있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성림첨단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업이 이제 네오디뮴을 만드는데,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이제 결산이 끝나고 3월이죠. 3월에 결산이 끝나고 4월에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모멘텀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그 자회사가 이 네오디뮴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온다면은, 지금은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자회사 상장과 함께 또 히토류가 같이 부각을 받게 되면 충분히 고가 돌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뭐 히토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움직임이 보이는 건 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히토류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도 담아서 이슈가 나오면 우린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